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죠? 네,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뭐가 막 나오니까요. 새로운 기술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는지 어휴,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AI 시대에 접어선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글쎄요, 예전이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뭐 HTML이나 CSS 같은 기본 코딩을 필수로 배웠는데 요즘은 파이썬을 배워놓는 것이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대세가 된 느낌이죠. AI나 데이터 쪽 하려면 거의 필수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썬을 독학하기에 좋은 책을 좀 리뷰해 볼 건데요. 바로 나 혼자 파이썬이라는 책입니다. 이창현 저자가 집필한 책이고요. 아, 네네. 그 책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저자분 이력이 상당하시죠? 아, 그러신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IT 전공하시고 웹젠, SK, 삼성 같은 정말 큰 IT 기업에서 20년 동안 실무를 하셨어요. 와, 20년이요? 네, 게임 엔진부터 모바일 플랫폼까지 뭐랄까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을 가지신 베테랑 개발자시죠. 지금도 현업에 계시면서 강의랑 집필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야, 경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 책 내용도 상당히 신뢰가 가는데요. 그렇죠. 책 자체도 IT 전문 출판사인 디지털 북스에서 나왔고요. 사실 파이썬이 국내에서는 약간 최근에 확 뜬 느낌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정확하세요. 해외,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파이썬 개발자 수요가 엄청 높았고요. 대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우라면 연봉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인디드 같은 구인 사이트 보면 한 3년에서 5년 차 개발자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가 한 60달러, 이 정도로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시간당 60달러요? 그럼 연봉으로 치면 꽤 되겠는데요? 그렇죠. 단순 계산해도 세전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물론 이건 회사나 개인 역량에 따라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도 이제 AI랑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파이썬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자께서는 이 책에서 파이썬을 추천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나요? 크게 세 가지를 꼽으시는데요. 첫째는 역시 문법이 쉽고 간결하다는 점. 아, 입문자에게 좋겠네요. 네,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둘째는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요? 아, 미리 만들어진 코드 묶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특정 기능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니까 개발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특히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이나 AI 개발에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정말 풍부해요. 팬더스, 텐서플로우, 카이터치 이런 것들이요.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활용 분야가 정말 넓다는 점. 웹 개발, 데이터 과학, 업무 자동화, 그리고 물론 인공지능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죠. AI나 머신러닝 개발에는 이제 필수라고 봐야 하고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팔방미인 같은 언어네요. 듣다 보니 저도 한번 파이썬을 공부해봐야겠어요. 하하, 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 책은 특히 제목 그대로 파이썬을 혼자 공부하려는 분들, 그중에서도 프로그래밍이 아예 처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 딱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군요. 네, 그래서 책 내용도 보면 파이썬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수, 조건문, 반복문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을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 주거든요. 목차만 봐도 뭔가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겠네요. 맞아요.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딱 공부하면 적어도 파이썬의 기본 뼈대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컴퓨터 언어는 여러 권 막 훑어보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깊게 파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 처음 하면 변수 같은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아, 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예를 들어 변수 개념을 설명할 때요. 그냥 딱딱하게 정의만 내리는 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부상당해서 갑자기 교체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비유로요? 재밌네요. 네, 언제든 값이 바뀔 수 있는 수라는 그 핵심 개념을 좀 더 쉽게 와닿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변수 타입, 정순위, 실순위, 문자열이니 하는 것들에 따라서 메모리를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어떤 글 보니까 파이썬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 로또 당첨 같다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잘 쓰면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확 줄여지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AI 시대가 더 깊어지면 파이썬의 인기는 더 높아질 거고요. 어쩌면 학교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릴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접하면 나중에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다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코딩이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소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문과 성향, 이과 성향 나누듯이 사람마다 좀 잘 맞는 분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인가 하고 스스로 계속 좀 질문해보고 파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만약 좀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 굳이 유행만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 혼자 파이썬 책을 중심으로 파이썬 학습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이 책 정말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독학하기에 참 좋은 책 같아요. 네, 파이썬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어떤 기술이 유망하다더라 해서 배우는 걸 넘어서서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배울 때 가장 잘 배울까? 라든지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스스로 좀 깊게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나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